기록. 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뭐 생각나시죠? 크게 어려운 뭐 개념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우영이 들어왔군요. 체크해놨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입니다.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그래서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특히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일상생활이 그냥 상대도수일 거고요. 그런데 뭐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서 상대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좀 해보고 그 다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일단 상대도수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수는 뭐였냐 하면 도수는 뭐 여기 뭐 절대적인 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 계급에 뭐 절대적인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 계급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범위였죠. 그죠? 그 뭐 계급 차이는 뭐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설정하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설정돼서 나오겠죠. 10 차이 나듯이 이렇게 다다다닥 되든지. 그러니까 그 계급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나 이 녀석이 도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도수의 개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생각의 창을 여기 4번 보시면은 사실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놀이인 투어 여기 항아리 안에 입구가 조금 좁은 그 안에 이제 화살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게임이 있죠. 그거를 하는데 규진이는 10번 중에 7번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의진이는 20번 중에 12번을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지금 이 딱 수치만 봤을 때 1번을 보면은 누가 성공 횟수가 더 많은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진이는 7번 성공했고 의진이는 12번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했죠? 그 성공을 많이 했죠? 네, 의진이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의진이가 더 많이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누가 더 잘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퍼센테이지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는 뭐 잘 알 것 같아서 규진이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7번을 이렇게 성공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퍼센테이지 수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로 나오죠? 당연히 70% 이렇게 나오죠. 10번 중에 7번 성공했으니까 7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의진이 같은 경우에는 20번 중에 12번 성공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가 나오죠? 6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 수치로 바꾸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공은 의진이가 더 많이 했지만 성공률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성공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공률로 보면은 누가 더 잘했습니까? 규진이가 더 잘했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대도수란 뭐냐? 여기에서 이 퍼센테이지 연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한 거 있잖아요. 요것만 빼버리고 수치를 계산하면은 그것이 상대도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상대도수 개념이 이제 도수의 총합 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규진이 요거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10번 던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도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도수의 총합이고 그 중에서 7번만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 그 계급이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 뭐 7번 성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7번 성공이 그 계급의 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7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상대 도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0.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얘도 상대 도수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 곱하기 100만 빼버리면 그냥 상대 도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0.6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대 도수는. 뭐 이 수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쌤이 시험에 상대 도수는 무엇이냐 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중용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는 당연히 안 합니다. 여기 문제에 적용시켜서 하겠죠. 그러니까 쌤이 여기 문제 푼 요 흐름 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쌤이 여기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 자료랑 상관없이 항상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이 생각의 창에서 계산한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해서 한 게 아니라서 그냥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0.7, 0.6만 사실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도수분포표에 의거해서 그 도수분포표 자료로 각각의 상대 도수를 구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 총 합친 게 항상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 도수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전체가 1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 상대 도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뭐 따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간단한 예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숫자들이 좀 너무 복잡해서 쌤이 간단한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수분포표를 쌤이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예제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주제가 괜찮은 게 있나? 뭐 우리 수업이니까 수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수학. 시험으로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구조물 만든 횟수.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급 처음에는 뭐 0 이상 그다음에 뭐 3으로 하면 좀 그렇겠다. 5 미만. 그다음에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까? 쌤도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사실은 아니고요. 뭐 원래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수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수학 구조물을 0개에서 4개까지만 만든 학생들이 몇 명 있냐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만든 학생이 뭐 1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구조물을 5개에서 9개까지만 만든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개에서 15개 만든 친구가 2명, 그 다음에 15개에서 19개까지만 만든 친구가 3명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합 쓰고 총 몇 명이죠? 10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빈칸 하나 더 만들어서 상대 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것은 상대적인 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대 도수가 이제 쓰일 때는 언제 쓰이냐 하면 그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전체 왜 상대 도수를 배우는지는 일단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도수 분포표가 구조물 만드는 횟수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2반 쌤이 실용수학 2반하고 8반에 들어가니까 2반 구조물 만드는 횟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8반 우리 8반이 구조물 만든 도수 분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명이고요. 여기 우리 8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명인 거야. 그치? 그러면 도수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 도수들만 확인을 하면은 지금 딱 확인을 했을 때, 아, 도수가 여기가 많으니까 8반 친구들이 더 성실하게 수행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딴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수가 더 많은 곳이 자료 수치가 당연히 더 높기 마련이고, 그냥 그 수치만 딱 봤을 때는 그 집단 자체가 그냥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우리 8반 친구들은 다 뭐 열심히 잘 하니까.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적인 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10명이었던 거, 여기 20명이었던 거를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여기 10명이 있던 곳에서 10% 또는 8반 있는 여기에서 또 10% 했네? 그러면 동률이네.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집단에서 12% 했고 20명이 있는 집단에서 15% 했네? 그러면 이 15% 했던 집단이 더 잘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왜 만들어졌냐면 전체적인 도수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대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대적인 도수,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엄마. 됐죠? 그러면 상대도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상대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모의 요 총합이 항상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상대도수 10분의 그 다음에 그 도수 1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수는 주로 소수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분수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주로 소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1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는 10분의 4이기 때문에 0.4.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10분의 2 해서 0.2. 그 다음에는 10분의 3 해서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대도수들을 다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면은 0.5. 그 다음에 더하면은 0.7, 그 다음에 더하면은 1 딱 나오죠. 그래서 합이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도수들은 여기 전체 다 합친 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요 전체 도수에 해당하는 100%에 해당하는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합도 항상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0.2가 이렇게 지워져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3개를 딱 더하고 이제 요 지워진 빨간색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만약에 빨간색 부분이 지워져 있다면 0.2 이렇게 반대로 추측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도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상대도수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다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서 상대도수를 쓴다라는 이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 상대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지금 주민등록 인구 통계인데요. 또 많다. 지금 이게 5천만 명인가요? 5,100만 명인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맞네요. 이게 2016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면 주민등록상 등록이 된 사람이 5,100만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연령이 지금 0 이상 10 미만, 그러니까 0세부터 이제 9세까지, 그렇죠? 9세 11개월? 까지겠죠? 12개월까지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때까지는 요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450만 명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도수는 당연히 어떻게 이거 계산했던 것일까요? 전체 5,166만 4,244명 분의 458만 953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점이 더 떨어지기는 했지만 뭐 반올림 했겠죠. 그렇죠? 아니구나. 이건 반올림 하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다 계산을 했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아는 게 가장 편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잖아.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돼요. 곱하기 100 하면은 10.727이죠. 그래서 10살에서 19살까지가 전체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의 10.727%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퍼센트로 보니까 좀 더 편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상대도수로도 여러분들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얘는 13.046%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도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소수,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상대도수 부분만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한 게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사실 그 전에 배웠던 도수분포표와 뭐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뭐 그 장단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상대도수를 봤을 때는 어느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지 확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상대도수 다각형 모양으로 된 걸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제일 많죠. 쌤은 어디죠? 쌤은 여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인구가 많군요. 쌤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도수와 이제 상대도수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만든 이 도수분포 다각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다 같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합니다. 여기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상대도수분포표.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열린교실 4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직접 상대도수 만들고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도 한번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 뭔 소리가 났네? 음소거 한 번만 할게요. 자, 보니 일단은 문제 분석해 봅시다. 25년 동안 야구팀에서 그러니까 상대도수 이런 거 하면 항상 요 야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야구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승리한 경기 수를 계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승리한 경기 수 이렇게 계급으로 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를 구하고 상대도수 분포표를 이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도수분포표가 아니라 뭐 상대도수 분포표겠죠, 당연히. 상대도수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래표 히스토그램하고 이제 그 상대도수 분포를 히스토그램하고 다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거 히스토그램으로도 그 짝대기 모양으로도 하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 계산부터 해보죠. 자, 첫 번째 상대도수 계산해 봅시다. 승리한 경기수가 40번 이상 또는 50번 미만인 팀이 지금 한 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를 계산할 때는 2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쌤이 상대도수 소수로 주로 표현한다 그랬죠. 소수로 표현할 때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여기 분자 분모에 뭘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죠? 100분의 4. 그러면 0.0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거 0.2라고 안 쓰고 굳이 0.20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수치들이 이렇게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맞춰주려고 0.20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0.2라고 표현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요 세 번째 거 25분의 11 되겠죠? 그러면 4를 곱하면 100분의 44 그러면 0.44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 해석 한 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보면 경기를 이제 60번에서 69번 승리한 팀이 총 몇 퍼센트? 44%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거 요거 해봅시다. 25분의 2 그러면 4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100분의 8 그러면 0.0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숫자는 다 맞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게 안 나와 있어서 좀 불편하네. 잠깐만요. 오! 미안. 잠깐만요. 이거 사진 붙이고 다시 저거 할게요. 튕겨버렸네. 됐다. 이게 뭐 TV에서 하는 방송이었으면 방송 사고였겠죠? 자, 쌤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 0.04구나. 고마워요. 영아 고마워. 이거 0.04네요. 이거 0.04입니다. 고맙습니다. 음. 1점 드렸습니다. 네, 고마워요. 쌤이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쌤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쌤 도와주면은 가산점으로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점수로도 드리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보시면 히스토그램은 검은 색깔 펜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40에서 50 사이 한 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 도수가 0.04였어요. 그러면 0.04면은 여기에서 요까지만 올라가면 되겠지. 그치? 여기 직선을 쓰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됐나요? 그 다음 상대 도수가 여기 0.2죠. 50에서 60이 0.2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약간 안 맞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은 60에서 70이 0.44. 0.44면 엄청 올라가네. 그쵸? 43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야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에서 어우씨 왜 이래? 여기까지. 어따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0.24네요. 70에서 82.
0.23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0.08. 0.08이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도수 분포 사각형 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 점, 양끝점 이렇게 먼저 찍으라고 했죠? 수치상 없는 거, 계급의 수치상 없는 거는 요 가운데 점 찍고, 그 다음에 40에서 50도 요 가운데 점 찍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60도 가운데 점, 60에서 70도, 70에서 80, 80에서 90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으면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렇죠? 좀 잘 보이죠? 일부러 좀 굵게 했어요.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씨. 야 이거 멈췄다 야. 왜 직선이 안 되지? 아, 이거 가끔씩 이래요. 노타빌리티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수 분포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 또 한번 해보세요. 시간 한 15초 드리겠습니다. 진이 왔구나. 진이 출첵했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으면 여기를 보죠. 오늘 요거까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 상대 도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저출산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뭐 되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지금 상태의 저출산 상태로 가면 10년 후에 초등학교가 거의 한 95% 이상 없어지고요. 그럼 당연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싹 다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쌤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나부터 출산 아무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의 그 사회적인 모습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고령화 상태가 저출산 고령화의 그 인구 상태가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뭐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경제 성장이 되게 오랫동안 안 되었던 그런 거 막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경제 이런 거 부분에서는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추구하고 발전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회적인 문제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일본은 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쌤도 듭니다. 예전에 뭐 그런 논문이나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본 고령화 그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해요. 저출산하고. 그래서 막 일본은 진짜 아기 나오면은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그런 육아 이런 걸 위해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도 좀 정책적인 부분도 바뀌어서 그렇게 따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 도수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선생님 아버지도 65세 이상이시거든요. 지금 66세, 66세셔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좀 결혼을 좀 늦게 하신 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 아빠인데. 그래서 상대 도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에 14% 이제 돌파해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그럼 우린 지금 2020년도잖아.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만 한 20%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막 쌤이 뭐 아버지 보니까 65세 넘으셔도 창창하시던데. 그래서 상대도수 이렇게 자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뭐 뉴스 이런 데서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통계 쪽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통계학과나 통계 쪽 관련 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대도수 눈에 빠지게 볼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가 쓰인다. 그러니까 통계 쪽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알아주시고, 여기 이제 좀 이제 축소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요건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거 차시 예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두 분포 비교하는 방법. 그러니까 쌤이 그 상대도수를 왜 만들어 놨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띄어져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띄어져 있으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위치로 이렇게 탁 가져와서 원래 띄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얘는. 그래서 이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로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전체 수가 다르거나 막 이러면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상대 도수로 하면은 두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제도 다르죠? 관람객이긴 관람객이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회화전 관람객하고 플리처상 수상전 관람객 이거 두 개 비교했는데, 플리처상 좋은 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관람객이 많았는가, 어느 쪽 나이대에 관람객이 또 많았는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상대도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우리 내일도 수업이 있죠? 그쵸? 내일 수업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까지 할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수업이 좀 빨리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바로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10분 일찍 끝낼게요. 고생했습니다.